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3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 마감됐죠. 네, 일단은 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빅 스텝을 했습니다. 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이제 올린 건데요. 요거에 대한 어떤 이유,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미국 CPI 6월달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루머가 미국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피크아웃의 어떤 이제 시그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유가 급락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하면서 피크아웃 어떤 이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7% 상승해서 2328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500여 종목 이상이었고요. 거래대금은 안 늘었어요. 5.9조 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1.6% 상승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굉장히 강했죠. 장 끝나고 이제 에코프로 실적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763포인트, 거래대금 6.6조입니다. 상승 종목 수 910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정도 많았던 장세였고요. 오늘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3,500억 순매수로 수급이 좀 우호적이었네요. 외국인은 1,000억 정도 순매도 했고, 코스닥은 소폭 정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좀 밀렸어요. 한 1% 정도. 나스닥, S&P 1% 내외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국내장이 플러스 출발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유가 급락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경제는 우호적이었다는 어떤 그 분위기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강세 좀 주요한 어떤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또 빅스텝을 해버렸다는 그 이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됐다는 부분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니케이 증시, 일본 증시는 0.5% 상승, 홍콩은 0.6% 약세. 홍콩은 좀 약하네요. 상해 증시도 최근에 이제 저항권 받으면서 밀리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되긴 했네요. 대만이 오늘 좀 유의미합니다. 2.6% 강세로 마감하면서 추세 전환일까요?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강한 반등은 좀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면 우리나라랑은 이제 IT, 반도체 중심의 이제 국가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WTI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경기 우려감이죠. 7.9% 빠졌는데요. 추세가 전환됐을까요? 일단 가스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쉽게. 그래서 이제 유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원자재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근데 유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이제 물가에 대한 CPI 발표에 대한 부분도 피크아웃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높게 나오더라도 증시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확률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참 지수는 모르죠.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의 어떤 흐름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플러스 마감 0.47%, 이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양봉 마감됐고요. 코스닥 증시는 오늘 강세 1.6%만 작지 않죠. 오늘 2차전지 쪽 LNF,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했고요. HLB 바이오 쪽도 알테오젠도 3%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바이오 이제 그 코스닥 종목들이 강세를 띠면서 오늘 시장을 좀 밀어 올리는 형태가 좀 전개됐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반도체 쪽이 굉장히 최근에 낙폭이 컸는데 오늘은 크게 반등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은 좀 특징적이진 않았고,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 마감됐고,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좋죠. 2.5% 현대차가 상승, 현대모비스도 2.9% 상승에, 기아도 최근에 오늘 1.4%로 강한 어떤 기조.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오늘 강세였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여전히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강세였고 뭐 다 이제 오늘 강세였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또 이제 그 엔터, 게임 쪽도 오늘 뭐 강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지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강세를 띄었던 게 네오이문텍입니다. 네오이문텍이 미국에서 뇌암, 이제 교모종, 치료제, 이제 희귀약품 지정이 됐다는 소식을 이제 받으면서 오늘 뭐 상한가까지 찍기도 했지만 일단 20% 상승 마감했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어쨌든 요 종목도 지금 뭐 완전히 뭐 붕괴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 이제 바이오 센티상 빠졌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력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 우리가 또 커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오늘 좀 강세를 띄었던 종목 중에 오늘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왔네요. 파마 리서치가 4.5% 플러스, 그리고 루트로닉도 오늘 6.6% 많이 빠졌어요. 예. 클래시스도 2% 강세해서 미용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낙폭과대했다는 인식들이 좀 붙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좋았는데 유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급락할 줄 아는데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나솔루션, 또 CS 윈드, 예, 낙폭이 이제 그리 크지 않은 1% 안짝, OCI도 2% 정도의 약세, 뭐 최근에 좀 약세를 반영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가 급락 때문에 뭐 추세가 붕괴된다든지 뭐 성장성 훼손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조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에 해성 DS 같은 경우도 오늘 4% 급등, 테크윙도 오늘 9%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잘 선별해가지고 이제 구조적인 성장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을 보면 현대차가 오늘 400억 동시 순매수로 이제 1위네요. 와, 현대차가 1위인 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대한항공도 260억 동시 순매수해서 유가 떨어지니까 이제 비용 부담 좀 줄어든다는 측면의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 것 같고, 셀트론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쌍끌이 매수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이제 쌍끌이 매수 이어지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위에 좀 포진돼 있었고, 현대위아가 오랜만에 7% 급등했네요.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다른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 것 같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 오늘 게임주들도 많이 포진돼서 위에 있네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CJ ENM 같은 엔터주들, SM 이런 것들 좀 올라와 있고, 뭐 바이오, 2차 전지, 엔터 게임 이런 쪽으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서 요 정도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뭐 미국 CPI 발표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슈 체크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뭐 첫 번째 이슈는 이제 금리 결정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한국은행이 드디어 이제 빅스텝 사상 최초입니다. 0.5% 포인트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2.25%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액션을 취했고요. 역시나 이제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6%대 넘나들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0.25% 25bp씩 인상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안정화되면 요 정도 한다는 어떤 이제 발언을 했는데, 또 이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기자회견도 제가 이제 봤지만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이제 이번에 50bp를 인상했지만 차후 이제 6% 요거 이제 이상으로 계속 이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빅스텝이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일단은 물가 전망을 상회하는 이제 물가 경로로 고물가 상황을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기대 심리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예외적인 빅스텝 인생이다. 기대 인플레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좀 꺾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빅스텝은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위협적인 겁니다.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그런 어떤 인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어떤 파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물가 뭐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좀 심어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판단에서는 지금 3분기 말 그리고 4분기 초까지가 물가의 어떤 정점 시점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전망하는 경기와 물가 상황이 크게 이제 바뀌지 않는다면, 예, 이후로는 25bp씩 금리를 인상하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기대 인플레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그널이었다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키움증권 리포팅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2.25%가 중립금리 범위의 하단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주장한 겁니다. 중립금리라는 건 이제 인플레, 뭐 디플레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이제 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립금리의 하단 정도 된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요 정도 된다면, 요 하단 정도가 2.25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대로 25bp씩 인상시키면 2.75%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뭐 상단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을 지금 중립금리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남은 회의가 8월 달에 있고요.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시각이 요때 이제 25bp 인상하는 걸로 해서 연말에 2.75% 금리로 이제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 이게 이제 주장이 좀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물가가 지금 수준에서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 정도의 어떤 금리 수준을 달성할 것이다. 그 인상 사이클이 이 정도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빅스텝은 굉장한 예외적인 어떤 인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들었던 부분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보면 이제 기자들도 한미 간에 이제 금리차가 발생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떠냐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미국하고 비교를 할 때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8.6% 지금 전월, 그리고 이번에 뭐 9%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에 대한 어느 정도는 뭐 벌어질 수 있는 거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가 워낙 이제 잘 버티니까 금리 인상을 또 이제 큰 폭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점이다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금리의 어떤 수준의 어떤 그 차이,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신흥국의 파급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금리 차가 0.5가 난다, 1%가 난다 하는 걸로 뭐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가진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한국은행 이제 총재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을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과거에도 이제 금리 차가 1%까지 이렇게 벌어졌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외화가 급속도로 빠져나가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다른 국가와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지, 단순히 우리나라가 금리차가 뭐 미국하고 벌어졌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답변하는 거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금리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0bp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심리를 꺾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인플레는 이제 소비 심리잖아요. 소비. 그걸 꺾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좀 빅스텝을 이제 단행했다. 한국은행은 5월에 제시했던 물가 전망과 경제 성장률 전망이 수정될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물가 정점 예상 시점이 3분기 말, 4분기 초, 이 정도면 몇 월 달이죠? 9월, 10월? 9월, 10월 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당분간은 6%대 물가 그리고 4%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3분기 동안 확인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성장률 하향 조정도 시사한 가운데 한은에서는 여전히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임을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며 계속해서 물가에 초점을 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75가 예상되는 이제 연말의 금리 수준인데, 물가 피크아웃 기대가 약화될 경우 정책금리 수준은 연말에 3%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좀 뭐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컨센은 2.7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긴축은 아니다. 예, 긴축은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방향은 아니다. 대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수출 경기 위축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폭도 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 코멘트까지.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또 수출 경기가 매우 이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여하에 따라서 금리를, 예, 잘 판단하겠죠.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정책 결정문하고 이번 7월 달에 통화 정책 결정문을 이제 비교한 건데, 하이투자증권 이제 리포팅입니다. 뭐 금리 이제 빅스텝 50bp 인상했고, 성장률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올해 이제 GDP 2% 후반 예상했는데 5월에는 2.7%로 하회 예상. 물가 전망치 상회. 예. 이제 5%대 기대 인플레이션 3% 초반. 근데 6%대죠. 기대 인플레 4%. 그래서 이런 것들 올라갔고,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문에 5월달이었는데, 7월달에는 경기 하방 위험이 크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감안해도 인플레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게 조금 강력하게 좀, 예, 명문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루머가 좀 돌죠. 네,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인데, 미국 6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오늘 밤 이제 발표가 되죠. 루머가 돈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10% 상승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가 피크아웃을 찍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어떤 집단 쪽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찌라시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방향의 시그널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기사 한번 보죠. 가짜 인플레이션 관련 통계가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고 미국 노동 통계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보고서가 트위터에 떠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예,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겁먹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펼치는 게. 그래서 시장 추정치가 지금 8.8%인데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나왔다 뭐 이러면서, 예, 뭔가 이제 좀 악의적인, 예, 목적을 취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백악관에서 6월달 CPI 이제 언급을 미리 했네요. 후향적이긴 하나 상승률이 높을 것이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유가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은 6월달 CPI가 피크아웃일 거라는 기대감을 좀 만들게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참 어떻게 오늘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좀 떨어지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어떤 흐름으로 좀 치닫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화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CPI 발표니까요. 그거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루머가 돌고 찌라시가 도는 게, 좀 바닥의 시그널 이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